차트 켜고 5분봉 보면요 사고 싶습니다. 같은 종목인데 1봉 보면요 팔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거나 둘 다 하다가 양쪽으로 물립니다. 이거 지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봉을 먼저 볼지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선 하나, 오늘 쓸 건 이거 하나예요. 7선 이동평균에 기간을 7로 놓는 거예요. 유료도 아니고 여러분 트레이딩뷰에 이미 들어간 기본 지표죠. 그리고 이 선 하나로 모든 차트를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는데 오늘 따라오시는데 이 세 줄이면 충분해요. 처음 오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코어 마지막 편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날봉에서 규정을 하고 하이 프레임으로 내려간다. 근데 그건 순서만 알려드린 거지 오늘은 그 안을 채울 겁니다. 날봉에서 정확히 어떤 걸 보고 그걸 하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게 이번 영상의 전부입니다. 먼저 왜 이게 필요한지부터 볼게요. 같은 차트인데 이렇게 봉을 바꾸면 다 다른 그림이 나오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르게 보인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규칙이 있습니다. 해상도라는 개념. 핵심은 해상도예요. 큰 타임 프레임에서 작은 하위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구간처럼 일봉 캔들이 한 번에 상승으로 이어진 구간, 이런 구간은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추세의 움직임이 좀 더 고해상도로 표현이 돼요. 아까 날봉에서는 단일로 장대양봉 이후 양봉이 계속 올라왔는데 그 양봉 중에서는 4시간 봉으로 쪼갰을 때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구간은 이런 작은 채널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시 날봉에서 돌아오면 채널이라기보다는 도지 캔들에 가깝고 아주 작은 양봉 3개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이 프레임에서 아까 날봉에서는 녹색 선을 타던 게 이렇게 채널도 만들어지고 여기 이 4시간 봉에서는 채널로 이탈도 했다가 올랐다가 반복을 하죠. 그 선의 각도 또한 상승하다가 꺾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프레임으로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추세를 타다가 꺾이고 박스로 이어지는 횡보장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또 다시 추세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횡보로 가고 다시 추세로 가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이 7선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오늘 깔끔히 어떻게 매매할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먼저 오늘 배울 이 연계를 이해하시면 세 가지가 달라질 거예요. 첫째, 상황의 규정의 정확성이 높아질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의 해상도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로 손익비 좋은 타점까지 잡아낼 수 있겠죠. 특히 세 번째가 결국 오늘의 핵심이겠죠.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반복으로 수익을 계속 낼지 수학적으로 계속 손실이 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도 어느 프레임에서 들어갔냐에 따라 손절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차트 앞에 앉았어요.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날봉을 켜세요. 화려한 분석도 낮은 타임 프레임의 세밀한 움직임도 전부 그 다음입니다. 모든 것은 날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로 날봉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정하는 거예요. 1편에서 배운 대로 정합니다. 지금의 차트, 지금 영상을 찍는 8월 11일 기준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박스의 형태가 나왔죠. 저번에 복습을 드리자면 7선을 타다가 올라오고 캔들이 총 3개가 머문 걸 보고 여기서 우리는 박스를 알 수 있었겠죠. 실제로는 여기서 알 수 있었을 텐데 추세가 이어지면서 박스가 커진 거죠. 그러면 이 박스가 연장된 구간까지 박스를 다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형 상태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봉에서 이 위쪽에 오면은 숏이고 이 아래쪽에 오면은 롱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추세인지 횡보인지 전환인지 3개로만 규정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면은 횡보 국면이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2단계로 질문 딱 하나만 던져요. 지금 차트가 구조적 근거에 맞닿아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추세라면 이런 7선 부근의 현재 가격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만 지금은 횡보잖아요. 횡보일 때는 지금 이 가격
가격대가 이 박스의 상단 부근인지 하단 근처인지 아니면 중앙 쪽인지 이 질문 하나로 압축을 해요. 그리고 3단계가 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요 구간이면 세부 타점을 잡으러 하이 타임 프레임으로 이동해요. 근데 지금처럼 거리가 멀잖아요. 이러면 서두를 필요 없이 매매하지 않고 그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끝입니다. 즉 이 구간에 만약에 이 상단 부근에 있으면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 옮겨서 매매를 하는 거고, 이 하단에 있어도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 옮겨서 매매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박스에서 상단도 하단도 아닌 상황이면 애초에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 끝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규칙과 구조를 셋으로 나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매매를 배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날봉에서 규정을 하는 걸로 하고, 이것만 있지 않아도 불필요한 매매의 절반은 걸러질 겁니다. 그럼 지금에서는 사실 이 상단도 하단도 아니니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부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날봉에서 이 부근에서 숏을 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배운 게 뭐였어요? 하이 프레임에서는 이게 추세예요. 지금 여기가 추세를 타다가 여기서 이 레인지가 정해지고 다시 벗어나면서 추세를 7선 타고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이 부근쯤에 왔을 때 매매해야 되는데, 이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는 웬만해서 이 부근에 올랐을 때 같이 추세로 숏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제가 7선에 이 이평선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7선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은 다시 붙으려는 성질, 즉 이 부근과 이격이 크게 벌어질 때 우리는 숏으로 담그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게 날봉에서 그린 하방 박스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날봉의 이 하단 박스 구간에서 우리가 롱으로 규정을 짓고 롱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단순하게 지금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든 레인지로 박스가 그려지든 상관없이 이 7선과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이런 구간에 같이 닿았을 때 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활용법으로는 우리가 날봉에서 롱으로만 이 구간에선 롱, 이 윗구간에선 숏을 칠 지금 횡보에서 레인지 구간을 정한 거잖아요. 그럼 아래에선 롱만 칠 생각으로 하이 프레임에서 롱 구조가 나올 때만 롱을 가는 거고, 그 구조에서는 뭐 똑같이 이 하락 추세 중에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 롱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레인지가 이 하락 모멘텀이 여기서 레인지로 바뀌고 이게 이 1시간 봉의 횡보 구간이 성립이 여기서 됐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왔을 때 이 1시간 봉도 레인지가 횡보니까 이 밑에서는 롱이고 여기선 숏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봉과 겹치는 이 구간에서 롱만 매매하기로 이미 규정을 했잖아요. 그럼 1시간 봉에서도 여기서 숏은 배제하고 여기서 롱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이평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런 구간들에서 매매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봉에서 롱에 유리한 모든 구조적 근거에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밑에서는 롱에 유리한 근거를 찾고 위에서는 숏에 유리한 근거를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 프레임에서 이렇게 횡보가 되면은 하단 부근이 어차피 우리 롱을 진입할 거니까 하단 부근에서만 진입 타점이 되고 이 구간에서 숏은 배제하는 거고, 반대로 상단 부근에서도 똑같이 하이 프레임에서 이런 레인지가 형성되면은 똑같이 하단에서 롱은 생략하고 상단에서 숏으로만 가는 거죠. 아니면 이런 케이스로 1시간 봉에서 이렇게 7선을 타고 오르는 상승 추세가 보인다면 이평과 이격이 멀어지는 이런 구간들에서 숏을 쳐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격이 멀어지면 붙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격이 멀어졌지만 여기는 날봉의 레인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숏을 칠 거를 대기 중인데 범위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이런 구간, 이격과 벌어지는 이런 구간들에서 숏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프레임에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차피 우린 여기서 숏을 쳐야 되기 때문에 7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슈팅 구간이 진입 구간이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또 레인지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단 박스에서 숏을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 온 거고, 그럼 진입 타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단순하게 날봉에서 규정을 하고 그 규정된 위치에서 위에 지금 기준으로는 횡보로 규정을 했으니까 이 윗 박스에서는 숏만 노리고 이 아래 박스에서는 롱만 노리는 거죠. 그걸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15분 봉으로 하셔도 되고 이걸 5분 봉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규정이 되면은 방향이 확정된 상태에서 어떤 근거를 사용하더라도 확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이버전스를 쓰던 제가
만든 지표들을 쓰든 아니면 여기서 피보나치를 쓰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상위 타임 프레임과 하이 타임 프레임의 연계 방식은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그리고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횡보로 날봉에서 규정을 했을 때 이 범위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건 그냥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규정이 됐을 때 처음에 3개가 됐을 때 이렇게 긋고 근데 여기 위로 더 오른다면 맞고 떨어지는 구간으로 그리세요. 그래서 이 횡보라는 거는 첫 번째 이런 딱 고점과 저점이 첫 번째만 나오면은 사실 이 횡보 구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로 나오고 당장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숏을 가지 말고 좀 더 지켜보고 완벽히 움직임을 보고 이 정도까지 꺾여서 나왔을 때 이렇게 그으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날봉에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타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꺾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 여기서 롱을 쳐야겠다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롱숏을 쳐야 되는데 이 부근에서 치면 되는 거지 꼭 여기에 꼭 지지 저항, 일반적인 오더블럭이나 지지 저항, FBG처럼 이 구간에 꼭 닿아야만 롱숏을 가야겠다 와 같은 편협한 사고를 지양하셔야 합니다. 차트는 그렇게 입맛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이 날봉에서 뭘로 규정을 해야 될까요? 하락이죠. 7선 밑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약간 벗어난 이 구간들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봉에서 지금 이 상황을 봤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하락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번 상방으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이미 여기서 지속된 하락 모멘텀을 여기서 숏을 진입하고 날봉에서 이미 우리가 이 구간 7선 부근에 닿는 구간을 아까처럼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 익절을 하고 여기서도 뭐 익절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로우 타임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봉에서 숏을 노리기로 했고 여기서 약간 벗어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복마감하고 두 번 복마감하고 세 번째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개까지 봐야 된다고 했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숏에 대한 리스펙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시간봉으로 보면은 지금 1시간봉에서는 무슨 추세예요? 상승 추세잖아요. 실선을 타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선이 약간 꺾이면서 약간 벗어나면서 박스로 레인지가 여기서부터 규정이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날봉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첫 캔들이 벗어난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날봉에서 아직 전환 중인 판정 상태인 거잖아요. 아직 횡보로 규정은 안 됐고 약간 올라온 상황이고 그걸 추세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숏에 대한 리스펙을 해야겠죠. 윗부분에서 박스로 규정이 여기서 됐으니까 윗부분에 왔을 때 우리가 숏을 쳐야겠죠. 이런 구간들 아니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이런 구간. 근데 여기서 다시 박스가 생겼을 땐 위에서만 숏을 치고 이 아래에서는 롱을 안 잡는 겁니다. 뭐 봤으면은 이 사진상은 뭐 익절을 할 만한 각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게 복합 타임 프레임을 연동해서 손익비를 높이려면 우리가 날봉에서 규정한 그대로 매매를 뚝심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날봉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도 아직 두 번째까지지 세 번째까지 마감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우리는 전환 중인 상태고 추세로 인지를 해야 돼요. 추세 전환 횡보 중에 3개까지 되면 그때 우리가 횡보로 규정을 짓고 만약에 여기서 캔들이 하나 더 위에 마감되면은 그때 박스로 삼고 이 위에서는 다시 숏, 이 위에선 롱을 노려보는 거죠. 이 1시간봉의 횡보 구간이 이렇게 빠지면서 커졌잖아요. 그럼 그대로 올려서 이 부근에 오면은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롱은 안 가겠죠. 여기서만 숏을 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캔들이 아마 이 부근에서 나왔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캔들은 이 날봉의 두 번째 캔들 여기죠. 우린 숏만 노릴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게 캔들이 위로 연속으로 3개가 빠지지 않는 이상 이걸 들고 가고 손절가는 이 위에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고 두 번째 캔들까지 양봉으로 마감되고 세 번째까지 마감이 되면은 그대로 손절하는 거고 근데 이제 캔들들이 마감되고 고점에다가 손절가를 걸고 3개가 마감되는지를 여기서 지켜보는 거죠. 왜냐면은 3개가 마감되기 전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고점으로 숏을 잡을 때는 마감을 하고 여기가 휩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니까 안전하게 지켜보는 거죠. 그 결과 내려간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 구간이 아마 날봉에서 이 세 번째 캔들이 결국 빠지면서 여기가 휩소로 판정이 나는 구간이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계속 하락 모멘텀이 지속 중이잖아요. 그럼 이 부근에 오면은 다시 숏을 노리는 거고, 우린 그 전까지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팁이 있는데, 날봉에서도 사실 똑같아요. 이격이 벌어지면 그 부근이 오히려 롱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격이 벌어지면 이런 구간들에서 롱을 가도 되는데 이건 좀 심하겠죠.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근에서 숏을 다시 1시간봉에서 한번 상태를 볼게요. 우리가 미리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부터. 근데 여기 1시간봉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규정이 숏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횡보 구간이 생긴 구간이죠. 하락 모멘텀 중에 올라오면서 여기서 횡보 구간이 되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마지막 라스트로 여기서 여기 고점, 여기 저점으로 이렇게 횡보 구간이 판정이 된 거죠. 그럼 이 1시간봉에서 우리가 날봉에서 미리 이 구간 부근에서 숏을 칠 거를 대기 중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근들이 왔을 때 숏을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날봉에서 이 부근에서 숏을 칠 거를 대기 중이었고, 우리는 그걸 1시간봉으로 끌고 와서 이 상단 부근에서 숏을 칠 거를 대기하다가 여기서 닿았을 때 숏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분할 진입을 써도 돼요. 제가 뭐 분할 진입을 사실 다른 방법들에서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이 분할 진입도 사실 시스템적으로 명확히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분할 진입을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뭐 여기서 슛, 여기서 슛 이렇게 1, 2차 정도만 하면 상관없는데, 맥스 3차 정도 뭐 이렇게 1, 2, 3차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4차, 5차, 6차 이렇게 무분별해지는 게 문제지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든. 아무튼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여기서 1차 하고 이 범위 끝에서 2차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입하고, 이탈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봉이 이 위로 이렇게 3개가 마감하면은 손절을 한다던가, 그때 전고점에 미리 걸어놓고 전고점에 안 오더라도 3개가 마감되면은 그냥 즉각 포지션 전부 종료를 한다거나,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날봉의 규정대로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 쪼개서 한다는 거죠. 그럼 날봉에서 이 구간이 킥 타점이었고, 이런 구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격이 멀어지는, 서로 범위가 먼 이런 구간들은 오히려 롱 타점이 될 텐데, 이거는 좀 어렵겠죠. 다시 이 구간에 올 때 숏을 노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체는 정석적으로 매매할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범위가 멀구나, 매매 안 해야지, 끝입니다.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구간을 리스펙트를 하고 이 부근에서 우리가 다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숏을 다시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에 꼭 시각적으로 닿아야 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부근만 오면은 그냥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숏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구간이겠죠? 볼까요? 여기서 진행됐거든요. 그럼 날봉에서 여기니까 지금 이 1시간봉에서 어떤 상태예요? 여기서 하락 모멘텀이 지속되다가 3개 올라가고 이 고점과 저점, 그러면 이 고점에서 숏을 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날봉에서는 이 구간과 거리가 있지만 여기서 숏을 쳐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린 숏을 노릴 건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여기가 날봉의 7선 부근이니까 좀 더 좋은 건 여기겠지만 1시간봉 레인지에서는 이미 범위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구간에 오면은 숏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3개가 빠지면 그냥 여기서 본절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손절가를 여기다 걸어놓고, 왜냐면은 중간에 두 번째 캔들에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캔들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캔들에 결국 밖에서 마감되는 걸 보면 여기서 지금 상황에선 본절 마감이고 좀 더 위였으면 약손절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레인지가 또 늘어났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숏을 노리는 거예요. 이 부분 앞에 오면은 여기서 숏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게 하나 나왔을 때 여기다가 손절가를 걸고 지켜보는데 밖에 맴도는 걸 보고 여기서 약손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범위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맞닿는. 그럼 여기서 다시 숏을 노리는 거예요. 왜? 날봉에서 지금 추세 중인 7선 라인이니까 숏만 노리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1시간봉에서는 레인지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약손절, 본절 마감들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타점이 나왔죠. 뭐 여기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뭐 얼마나 끌고 갈지는 그거는 사실 자유지만 손익비가 1대2 정도는 끌고 가야겠죠. 그럼 아까 겹치는 이 한시간봉의 레인지랑 이 날봉의 7선이 겹치는 구간하고 여기 다시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똑같이 시스템적으로 갔을 때 지금 익절을 한다 하면은 약 2.84%잖아요. 이게 엄청 크죠. 근데 아까 손절은 처음에 본절 마감하고 손절도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익절은 엄청 크잖아요. 여긴 0.58%였는데 익절은 최대 뭐 3% 가량 되는 거고, 적게 했어도 손익비 1% 뭐 1대2까지는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보는 거예요, 상태를. 한시간봉에서는 쭉쭉 더 빠지잖아요, 아까 여기서 진입한 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또 진입 기회가 나왔죠. 이 7선의 날봉 닿을 때 한시간봉 보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한시간봉에서 어떤 국면이에요? 하락 모멘텀이 이어지다가 캔들이 3개가 빠지면서 이 구간이 레인지로 됐던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럼 겹치는 이 구간이 오면은 우리가 모멘텀상 계속 숏을 가는 게 좋겠죠. 어차피 우리가 숏을 노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계속 숏을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똑같죠. 여기서 숏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했다고 바로 손절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휩손지 아닌지 캔들 3개를 볼 거잖아요. 근데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이탈하고 이 고점 부근에 손절가를 걸고 여기서 진입한 포지션을 바로 안에 들어오면서 뭐 익절 범위가 충분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익절을 하고 나서 레인지가 커진 걸 보고 다시 이 한시간봉의 레인지를 옮기고 여기서 또 진입하고, 왜냐면 우리가 날봉에서 숏 대기 중이니까. 여기도 똑같죠. 날봉인데 여기까지 오르고 윗꼬리로 쭉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날봉인데 7선 올라왔지만 아직 봉마감이 아니니까. 그럼 한시간봉에서 계속 숏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여기서 숏을 갔는데 기다리다가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3개가 벗어났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진입한 거 여기 봉마감까지 봤다고 하면은 0.14% 손절밖에 안 돼요, 이 구간 보면. 그리고 날봉으로 보면은 이 구간이 7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죠. 그럼 여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전환 중인 상태잖아요. 추세라기보다는 봉마감까지 됐으니까 캔들 2개 더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전환 중인데 3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박스로 전환한 다음에 이 하락 모멘텀에 대한 리스펙을 하면서 이 윗구간에 왔을 때 우리가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1시간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윗구간이 오기 전에는 매매를 안 하는 거고, 아니면 봉마감이 3개가 되면은 그때 매매를 해도 되는 거고, 결국 봉마감이 3개가 되면서 이 구간이 횡보라는 판정이 됐고, 지금 날봉에서 횡보면 뭐예요? 이제 이 밑에서 롱을 쳐도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위에선 숏이고. 그럼 그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정이 나오고 여기서 한시간봉에서 똑같이 규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한시간봉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상승 타고 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됐고, 그러면 이 이격이 멀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숏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이격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윗꼬리 정도는 뭐 숏을 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선 숏을 쳐볼만 하겠죠. 그리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규정이 됐는데 이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죠. 처음에 규정한 이 박스를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휩소 판정을 봐야겠죠. 3개 캔들을 리스펙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럼 3개 동안 기다려서 최종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 최종 위치를 정한 게 아까 작도에 처음에 보여드린 이 구간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 박스가 길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런 범위로 표현이 된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숏, 여기서 롱을 타임프레임에서 노리는 겁니다. 이 구간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숏을 노리기로 한 이쯤에서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3개 캔들 휩소를 보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롱을 치고 여기서 숏을 치는 거예요. 롱을 칠 때 똑같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 롱을 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전부예요. 지금은 제가 날봉과 1시간봉으로 했는데 15분봉으로 하셔도 되고, 더 짧게 볼 거면 15분봉으로 보면 이 구간 이격이 엄청 나잖아요. 여기 보면 이평은 여기 있는데 가격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고 우린 여기서 롱을 치기로 날봉에서 규정을 했고, 그럼 이 구간에 왔을 때 숏은 안 치는 거고, 이 15분봉의 박스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숏을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날봉에서 롱을 치기로 한 자리 부근인데, 그럼 이런 구간들에서 롱을 치는 거고, 그거를 분할 진입으로 뭐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를 하시든, 그래서 구조적인 근거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상 찍는 시간 기준으로 똑같이 여기로 온다면 숏을 노릴 것이고, 날봉에서 여기로 온다면 하이프레임에서 롱을 노리겠죠. 여기로 오면 숏을 노리고, 만약에 근데 이 위로 벗어나서 캔들이 3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7선에 닿을 때 이 구간에서 롱을 노리겠죠. 왜냐면 상승 모멘텀에 휩소로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벗어나면은, 근데 7선에 타고 있으면 이런 구간에서 4번째 캔들부터 숏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7선 하나로만 규정
규정을 짓고 설명드린 거고, 사실상 칠선이 없어도 돼요. 규정하기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SMA 칠선을 써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ICT부터 46종 개발 지표, 멤버십 지표까지 결국은 다 이렇게 다중 타임프레임을 연동해서 매매합니다. 근데 이 기본을 알더라도 제대로 적용 안 하는 사람이 99%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간단한 형태, 이동평균선 하나로 매매하는 법을 통해 이 기본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만 깊게 파세요. 제발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무섭다. 오늘 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표 20개를 겉핥기로 깔짝깔짝 대면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찍먹하는 것보다 이 구조 하나를 제대로 무한반복하는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이 방식을 지속하면 확률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고, 덜어낼 건 덜어내면서 시간과 에너지 소모도 줄어들고 심리적 완충 작용까지 생겨요. 긍정적인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현 상태 규정도 규칙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건 전쟁터에 총칼 없이 나가서 생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망상가잖아요. 우리는 총칼뿐이 아니라 방탄복까지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추고 전쟁에 나가야 해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은 총칼 없는 전쟁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총칼이 없기 때문에 망해도 목숨을 잃지 않아요. 근데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지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게 그 방탄복 중 하나인 거고요. 일봉에서 규정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정해둔 대로 하이프레임에서 날봉에 맞게 꾸겨 넣어서 타점을 잡는 거고, 이거는 이 구조가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린 지표나 ICT 강의들에서도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로 구조를 짜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려드린 이 3가지 시리즈 영상들을 다 보시고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ICT 강의나 46종 개발 지표나 나머지 강의들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 구독,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1:1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더 합리적인, 더 수익 보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표센세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